바로 그 죄를 피하고자 하는 자가 벌이는 이 끔찍한 보복과 헌법과 양심만 보지 말라. 민주당 정치인의 얼굴과 이재명의 눈빛도 함께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복종훈련인 것입니다. 헌법 그 어디에도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결재를 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좌파운동권 세력인 민주당은 그 순서를 뒤집어 대통령이 허락한 후보만 올리라고 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승인 아래 두겠다는 그런 요망한 짓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개혁입니까? 권력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법원의 문고리마저 뜯어내려는 짓이 그것이 어떻게 개혁이란 말입니까? 목줄이 풀린 게 주인인 국민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 미친 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루스벨트 대통령, 그는 직전 대선에서 48개 주 가운데 46개 주를 휩쓸고 선거인단 523명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1937년 2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그는 기괴한 법안 하나를 추진했습니다. 대법관이 70살이 넘었는데도 은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인 자기 입맛에 맞는 새 대법관을 최대 6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이른바 법원 포장 코트 패킹 법안이었습니다. 직전 선거에서 역사적 압승을 거둔 그였지만 대법원이 자신의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 연거푸 위헌 판결을 내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만 눈이 뒤집혀서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7월 미국 상원은 압도적 표차로 이 오만한 법안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우리가 전율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당시 상원의 다수당, 즉 루스벨트 대통령의 폭주를 온몸으로 막아선 이들은 야당이 아니라 루스벨트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이었습니다. 선거에서 아무리 크게 이겨도, 아무리 권력의 정점에 있어도 사법부의 뼈대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것이 문명국가, 헌정국가,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권력자들과 좌파운동권 세력은 어떤 짓을 시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재명의 폭주를 지지하기는커녕 붉은 완장을 차고 홍위병의 멍둥이를 든 채 대법원의 문고리를 박살내겠다고 그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독재의 역사가 말해주는 법칙, 권력이 법원의 숨통을 끊을 때는 언제나 소름 돋도록 일치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장의 권위를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둘째, 재판을 쥐락펴락할 자기 편의 프락치들을 법원에 심습니다. 셋째, 그래도 정하면 아예 법을 뜯어 고쳐서 사법제도의 뼈대를 부러뜨립니다. 우리는 이 기막힌 짓을 하는 인간들을 보면 이렇게 불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날강도들, 권위를 죽이고 사람을 심고 마침내 제도를 도륙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세 가지 끔찍한 사태가 단 엿새 만에 폭풍처럼 벌어졌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첫째,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청와대인데 적반하장으로 대법원장에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두 사람, 손범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에게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여권이 짐승처럼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패싱이다. 사전 협의도 없는 일방적 통보다. 관행을 짓밟았다. 이렇게 제청 발례라는 겁박까지 곁들여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새빨간 거짓말이 국회에서 폭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증언에 따르면 대법원은 누차 만남을 요구했지만 청와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서면 제청 방식조차 청와대 민정수석과 합의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 만나주지도 않았던 자들이 왜 녹화하지 않았냐며 핏대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5개월이나 대법관 인사가 멈춰섰던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점지한 사람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이재명의 오만한 전제 조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 치욕스러운 시간 동안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버틴 것입니다.
둘째, 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자들의 위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티끌만한 오해의 여지 없이 명징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의 열쇠는 대법원장에게, 동의의 열쇠는 국회, 임명의 열쇠는 대통령에게 쥐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자 단 한 명의 입맛대로 사법부가 채워지는 순간 그 법정은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법전 그 어디에도 없는 사전협의와 관행을 들이밀며 헌법기관의 목줄을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찍어준 사람만 올려라. 이거는 청와대가 메뉴를 고를 테니 대법원장은 서빙이라 하라는 그런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셋째, 저들의 막말은 분노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민주당 대표 김민석이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이대 씨라고 C자를 붙입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느니, 최악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라느니, 허망한 계략,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3부의 한 축을 책임진 헌법기관장을 마치 동네 불량배 다루듯이 공개적으로 조리돌림을 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법관 제청을 미룰 때는 직무유기라면서 몰아세우더니 막상 제청권을 행사하자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안 해도 죄, 해도 죄라면 그들이 원하는 답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 아니면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왜 저 인간들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대법원장을 국민 앞에서 우스운 존재로 만들어야 그 아래 법관들이 겁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번 좌파운동권 세력들이 판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헌법과 양심만 보지 말라. 민주당 정치인의 얼굴과 이재명의 눈빛도 함께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복종훈련인 것입니다. 이 도둑놈들, 이런 도둑놈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넷째, 이제는 다수당의 폭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사법부를 통째로 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대법관 제청이 반려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도록 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이름이 나올 때까지 무한정 퇴짜를 놓을 수 있도록 아예 합법적 장치를 쥐어주겠다는 겁니다. 권력의 개가 따로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서 단순 서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위원회에 자기들의 프락치를 씹어서 법관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째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다. 범야권이 지배하는 국회가 판사들의 밥줄과 승리를 쥐락펴락하게 된다면 그날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 아닙니까? 이런 도둑놈들. 도둑이 달리 도둑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놈들이 도둑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파멸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끝나는지 똑똑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1999년 정권을 잡은 차베스는 자신을 향한 사법부의 견제가 거슬리자 대법원을 장악하는 이른바 대법원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려 자기 수족도로 채워놓고 의회가 판사들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이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단 한 번도 차베스의 독재에 반기를 들지 못하는 충견이 됐습니다. 경제는 붕괴됐고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참한 지옥이 바로 차베스식 사법개혁의 말로였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법관 26명 증언법을 만든 것도 다름 아니라 차베스의 모델 그대로의 복제판입니다. 이른바 사법부 장악법인 것입니다. 태극기를 거꾸로 차가면서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이자들, 사법민주화 기득권 타파라는 달콤한 가면을 쓴 채 70여 년 이상을 존재해온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서 이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트집잡아 법원을 마음껏 유린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장기 집권 완성, 그것이 눈앞에 왔다면서 들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개혁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지 내 재판을 맡을 판사들을 내 손으로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제가 명명하자면 이재명이 마지막 독재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이 처음 뉴스에 오른 이후 단 엿새 만에 사법부를 맹견처럼 물어뜯는 이 미친 광기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계바늘을 조금만 되돌려 보시면 저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어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에서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의 종범인 이화영은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주범이 누군지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바로 그 죄를 피하고자 하는 자가 벌이는 이 끔찍한 보복과 사법부 장악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국가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결론입니다. 이번 싸움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억울하게 국가 권력에 짓밟힐 때 마지막으로 기댈 곳 첫째가 검찰인데 이제는 보안수사권마저 짓밟혀서 검찰은 이미 가루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관문이 어디겠습니까? 법원입니다. 그 법정의 판사가 법전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인간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다면 우리 국민의 삶은 누가 지켜줄까요? 권력을 향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가진 나라, 우리는 그것을 독재국가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이 나라는 아름다운 환희, 미래를 꿈꾸는 열정적인 나라에서 말 그대로 개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제 입이 좀 험해지고 있는 점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복잡하다며 고개를 돌리는 이웃에게 한마디만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자식을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은가?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지인에게 말해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의 붕괴는 총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진실의 눈을 뜨고 저들의 실체를 직시하고 맹렬히 외칩시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결코 저들의 전리품이 되도록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맙시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